안녕하세요. 우리 15페이지 그 지난주에 한 거 23번 15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그 3번이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15페이지 23번 4번도 답이죠. 15페이지 23번 틀린 것은 해가지고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정답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지금은 4번도 정답입니다. 원래 그 당시는 그 당시 기출문제는 3번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7일 전까지 통지했는데 지금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했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15페이지 23번 정답은 3번, 4번 현재는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8페이지 25회 기출문제입니다. 25회 기출문제.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사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됩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업무는 할 수가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5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따라서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인데 용어정의 중개사물은 해마다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몇 가지 더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걸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고용신고 해야 됩니다. 둘 다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점은 똑같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즉 해고신고, 물론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는데,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업무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등록.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같은 점도 있는데,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이중소속은 안 되고, 둘 다 비밀 준수해야 되고, 둘 다 금지 행위하면 안 되고요.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지도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행정형벌 대상은 됩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다. 2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이나 20톤 미만의 선박 모두 안 됩니다. 미만인 경우는 동산이라서 안 되고,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어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소위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소위 대토권입니다. 이른바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다 판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종별에 관계없이 종별,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우리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세 가지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모두 중개상물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되고요.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비밀 준수는 영원히 준수해야 되죠?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1월 1일 날 가령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라고요.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소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답 4번이고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연히 한두 번만 해서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만 하면 업이 아니다. 그러면 7번 하면 업이고 6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에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의뢰, 보수, 업, 직업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등록업자라고 흔히 하죠. 그 중개업은 중개업입니다. 등록했든 안 했든.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판례냐 하면은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니까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업자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4번 중개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이 아닌 이모에게만, 애인에게만, 친구에게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모텔만, 아파트만, 토지만, 골프 연습장만, 약국만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비록 그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이게 판례가
5번 판례가 옛날 대출 브로커들이 제1금융권의 금리가 싸니까 몇백억 대출 알선을 하고 커미션을 몇십억씩 몇 억씩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즉 금전소비대차가 뭐예요? 차용증 쓰는 거잖아요. 그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한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이 중요한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것도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1번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은 이게 좀 부적절하죠. 지금은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돼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되잖아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틀리죠.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는 5번이 정답인데, 지금은 1번도 꼭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1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5번이 답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속공개사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3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소위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했고, 4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이 유효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개업하거나 그만두고 다시 소속공개사로 1년 안에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했죠.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 바뀐 걸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두고 1년 안에만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해서 X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25번,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25번, 1번 휴폐업, 2번 행정처분, 3번 등록사항,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5번 사무소 이전신고, 6번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신고사항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5번에 답 5번입니다. 6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면 복권되는 순간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아예 결격 사유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3년 경과됐든 안 됐든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2번이 답입니다. 미성년자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는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3년 미경과자. 5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6번에 2번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분사무소, 기억,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틀렸고 니은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4번에 밑에 창고 표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다만 까만 별표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행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필정을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신고 필정 교부도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이내,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도 7일 이내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령에 가보면 7일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답, 3번이 정답이고요. 리얼은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4페이지 8번입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법 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이 법인의 겸업제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1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24번에 거기에 4번에 보니까 24번에 4번 보니까 모든 상가 주택 분양 대행 해놓고 가로 안에 토지 X 이렇게 적어놨죠. 24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세요. 24번에 동그라미 4번. 저기 8번에 1번에 있는 거 나와 있죠. 이 프린트 암기 프린트만 가지고도 70점은 받는다 했어요. 최소한. 찾아보면 다 있어요.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고 이사업체 소개만 되죠. 운영은 안 됩니다. 거기 어디 있어요? 그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24번에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돼요. 즉 직접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없다. 주택 상가는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겸업제한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겸업제한 위반하면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은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경매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매수 신청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4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뭐냐면 9번에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이 날인할 의무는 소속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있는데 보조원은 없죠. 보조원은 없는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위반은 아니다. 할 의무는 없다. 그다음에 있다 해서 X고요. 4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자, 1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몇 번에 있어요? 40번에 2번 밑줄 치세요. 40번에 2번. 40번에 2번. 40번에 2번에 보니까 10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예,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적어놨네요. 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소속공개사만 되지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이런 거죠. 보조원은 업무정지 없습니다. 등록 취소도 없습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업무정지합니다. 그래서 9번의 답 5번이고 10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도장을 제출함으로써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디귿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안하고 주된 사무소 법인 인장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리얼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고 며칠 이내에 변경한다? 7일 이내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찾아서 밑줄 치세요. 39번에 2번 10일이 아니고 39번에 2번에 보니까 며칠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이게 다 기출문제고 기출문제가 이 프린트 두 장이 다 있다는 말은 올해 문제도 이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요. 조금씩 응용해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와 유사하게 출제됩니다. 10번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은 3개입니다.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신고 3개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있는 것처럼 휴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간판 철거를 안 해도 업무 정지나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뿐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이고 청문은 행정 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12번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휴 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하는 거 X. 그 다음에 2번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1월 X. 그 다음에 3번은 휴업을 한번 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2차 가면 보니까 다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 그래서 우리 숫자 프린트되어 있는 거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숫자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4번은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이중소속 안 된다 했죠. 이게 이중소속이거든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하죠. 근데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어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답 5번입니다. 그래서 13번 중개계약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다 이게 스프린트에 전부 다 있어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거, 특상태, 조건 공금. 5번 암기 프린터 5번에 5번은 찾아보세요. 암기 프린터 5번에 5번 인적사항 X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터 5번에 5번 인적사항,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4번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할 때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물가 수준 할 때 물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입니다. 14번 38페이지 1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오신 분 조금만 참으시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이기 때문에 X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및 날인. 그래서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또는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기 때문에 X입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4번은
공동중개인 경우 한 명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입니다. 공동이면 모든 개업공개사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가운데 서명점 찍고 날인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대법원 판례가 밋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가운데 점을 찍어도. 그 다음에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에는 답 2번이고요. 15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